노인 복지, 노인 빈곤 문제, 노년 파산 문제 심각하고 젊은이들 문제 심각하고 아무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꾸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떠올라서 콘텐츠를 구성해 보려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서점에 나갔을 때 눈에 띄어서 사놓기는 했지만 2020년 12월 말 현재 아직도 못 읽고 있는 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칼 막스, 그다음에 프리드리 엥겔스. 이름 스타일이 다 독일 사람 같은 이름 스타일이네요. 공산당 선언.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으로 주워들은 공산당 혁명은 자본론, 칼 막스의 자본론과 함께 공산주의 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이 칼 막스와 그 다음에 프리드리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저술 이후에 소련에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죠. 스탈린, 후르시초프, 쭉 그렇게 고르바초프, 현재의 푸틴 이렇게. 중국에서는 모택동, 그다음에 등소평 이렇게 이어져 오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현재의 김정은 이런 체제로 내려오는 공산주의 그런 얘기가 있고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초기 교회에서 바울 아래에 그 신도들이, 기독교도들이, 예수교도들이 전부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눈다는 공산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가장 최초의 형태였고요. 인류가 한 두 번째 공산주의 실험은 칼 막스 엥겔스 이후에 스탈린이, 모택동이 아니면 김일성이 했던 공산주의. 그런 공산주의는 얘기만 들어도 기름칙하죠. 왜냐하면 반공교육의 후손들이다 보니 우리가 공산주의를 입에 담는 것은 불손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문득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빨록파 특허 영어를 취득한 이래 빨록파 영어가 반영이 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블,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에 빨록파 특허 영어를 반영해서 편집을 해서 미국 성서협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한테 판권을 받아서 현재 영어 성경을 빨록파 특허 영어를 채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정 중에 영감을 얻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때로는 폭력과 또 위협과 불합리한 강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국가라는 권력이. 또 엄청나게 많은 횡포들이 있죠. 대기업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횡포, 각종 권력의 횡포, 언론 권력, 공권력, 작게는 사기업에서의 상사들의 횡포,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생업에까지 위험을 받는 이제 공포의 사회 속에서 그동안의 사회적인 경험상 내 생업과 내 행복은 나 자신이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도 부여해 주지도 않죠. 그게 현대 인생살이의 가장 어떤 고달픈 면이기는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안한, 아니면 우리의 행복의 최대의 이슈, 해결책, 아니면 걸림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단연 그 첫 번째 주제는 경제가 되겠죠.
우리에게 넉넉한 돈이 있다면 삼성 가문의 자녀들, 그러니까 재벌가의 자녀들처럼 넉넉한 돈이 있다면 현재 가난한 아니면 현재 여유가 없는 우리는 좀 더 행복할 텐데, 건강이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설령 질병이 찾아와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의 행복의 절대적 좌우 요소는 경제다, 돈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과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돈, 경제 문제를 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까?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 그 해결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자녀들 교육에 헌신했던 노년 세대들도 그들의 행복은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죠. 노인 복지, 노인 빈곤 문제, 노년 파산 문제 심각하고 젊은이들 문제 심각하고 아무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꾸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이 우리에게 주었으면 하는 거, 아니면 나의 행복과 구원의 가장 커다란 요소는 뭘까? 경제라,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기에서 논의를 좀 발전시켜 보죠. 만약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일체의 사적 부자들한테서, 예를 들어서 재벌 그룹들이라거나 아니면 가깝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오너들 같이 넉넉한 사적 부자들, 개별 부자들에게 모여있는 경제력을 우리가 그쪽에 예속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를 좀 더 특별한 한 곳으로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경제가 꼭 어렵기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사면, 텔레비전을 사면, 스마트폰을 사면, 아니면 이동통신을 사용을 하면 물론 우리도 제품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수익이 있고 그 이익은 제공자가 가져가죠. 제품이나 서비스나 제공자, 삼성, 현대 다 가져가죠. 만약에 우리는 꼭 필요한 비용만 내고 나머지 이익은 더 안 내도 되면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10%, 20%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공경제라는 걸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금융, 소비자 시장, 기본연금소득 이러한 부분이 확보가 되면 어떨까? 물론 의료, 국방, 교육, 치안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 서비스에 맡기고 우리 공동체가 경제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게 된 겁니다. 제가 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남의 회사죠. 우리는 이제 고객이라는 호사스러운 호칭을 부여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의 대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죠. 그쪽에 주주든 그쪽에 오너든 간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 대출을 하면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이런 쪽에서 대출 이자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소유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된다면, 다시 말해 이러한 은행들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되겠죠. 대출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은행이라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겨우 망하지 않을 정도만 대출해 주죠. 그래서 헐떡이면서 이자만 낼 정도가 되지 좀 넉넉하게 대출을 해줘서 사업을 잘 일으킬 만큼은 안 되죠. 사업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추가 대출을 해줘 봐야 이것저것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을 둘러싼 오늘날의 현실이기는 하죠. 엄청난 이익 몇 조, 몇십 조씩 벌어서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주인이 농민은 아니죠.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에서 열심히 구매를 하고 소비 생활을 하지만 그중에 상당히 많은 마진이 이들 회사에게 돌아가죠. 삼성 신세계 가문이나 롯데 가문이나 농협중앙회 이쪽으로 돈이 가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고서 발생한 이익을 우리 공동체가 모아 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든 금융기관이든 슈퍼마켓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원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고서 아파트를 마련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실비로 우리가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주택을 마련할 때 지불했던 이익금이 우리 공동체에게 남는다면 현대가문, 삼성가문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익이 남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놀러가는 에버랜드, 롯데월타워에 다 지불한 돈이 롯데 가문이나 삼성 가문에 안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에게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용하는 택배 회사, 택배 배송기사들한테도 좀 수익 조금 더 주고 우리도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택배를 이용하고 회사 운영에서 남은 수익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쌓이고,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 11번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지불하는 돈을 차라리 이러한 11번가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인터넷 환경, 금융기관, 슈퍼마켓, 건설회사, 놀이공원, 운송회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이 모든 경제 주체들을 우리 공동체가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우리 거예요. 이런 회사의 경제력과 자산, 자본이 다 우리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쓰고 그 회사들이 우리 것이고 이런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거대한 콘텐츠 시장인 거죠. 이제 전 세계 모든 광고 수익은 모두 유튜브로 거의 50% 이상, 70% 이상 유튜브가 가져가죠. 우리가 유튜브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서 콘텐츠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우리 공동체가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유튜브에 걸리는 광고는 당연히 구글이 시행을 하는데 수익이 구글로 가는데 우리의 유튜브, 우리의 광고 수입, 우리 공동체가 가져가는 광고 수입, 이렇게 완전히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주인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가격도 합리적으로 하고 마진이 남으면 우리 공동체에 쌓이고, 우리 공동체가 LG전자, 삼성전자를 운영해서 스마트폰이든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세탁기든 다 우리가 만들고 각종 메모리, 전자제품을 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싸게 이용하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남은 마진을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부를 함께 공동 소유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SK, KT, LG 통신사를 소유하고 이런 이름이 아니어도 우리가 통신사를 갖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우리가 내고 저렴하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게 우리 회사 공동체의 자산이 되는 구조. 우리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래서 싸게 사고 회사가 운영하고 남은 마진은 우리 공동체의 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각 공동체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우리 차에 납품을 하고 납품 가격을 그래서 잘 받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름하여 대한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거 아시죠? 이름 거대하게 대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업체를 우리가 운영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벌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소비하고 그 회사가 만들어낸 수익 배당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연금 형태든 수익 배당이든 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협동조합, 가칭입니다. 가칭 대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이 조합을 통해서 창출된, 왜냐하면 온갖 경제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 그 많은 금융기관, 그 많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수익, 그게 전부 다 우리 공동체 것이니까 말하자면 국민 총생산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 대한민국의 수많은 회사들의 외국 투자자 지분율이 막 60%, 70%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가는 해외로 유출되는 수익 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조합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지불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하자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직원들에겐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겐 기본연금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주어서 별로 많지 않은 돈 말고 그래도 넉넉하게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듯이 100만 원, 200만 원 월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자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 배당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일반 회사들이 창출하여 나누는 배당금이 있죠. 그렇게 출자금 수익 배당을 하고 급여 지급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도 받고 기본적으로 연금도 받고 수익 배당도 받고 경제 생활이 윤택할 수밖에 없죠. 삼성 가면, 현대 가면, LG 가면, SK 가면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가져갈 돈이 다 우리 주머니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어야겠죠. 저희가 소비 생활을 하자면 또 저희가 공급자가 되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납품 가격을 지불받는 상황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희가 구매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은 우리에게 기본연금과 배당소득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칭 대한협동조합의 가장 친화적인 정당과 연대해서 우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협동조합을 결성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본이 있어야 하니까요. 출자금 출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협동조합이든 어느 협동조합처럼 저희도 출자금이 있고 출연을 받아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는 말하자면 판매 활동을 해야겠죠. 그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일단 판매 사업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순서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저희 대한협동조합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찍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일찍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기득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생했으니까 궤도에 올릴 때까지. 그래서 일찍 참여하실 분들을 환영하게 되겠고요. 출자금은 조합 출자금처럼 일반적인 농협협동조합 같은 경우처럼 출자금은 다 지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조합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한협동조합이라는 전국적인 대조직의 창업 공신이 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음만 앞서서 이제 두서없이 제가 떠올린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밑그림을 좀 브리핑을 해드려 봤는데요. 기회가 닿는다면, 가능하다면 이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출자금을 모금을 해야겠죠.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득권 차원에서 좀 유리하게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30-40년 전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이쪽에 입사했던 분들은 현재 고참 관리자들이 되어 있듯이 저희 협동조합도 일찍 참여한 분들은 당연히 기득권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겠죠. 출자금을 출연하실 형편이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배당에서 더 유리한 거죠. 단순히 소비자로서 저희 구매조합을 이용하시게 되면 출자금 전환 부분이 조금 더 적겠죠. 그래서 출자금을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조합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현재
자본력이 우수한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조합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결권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출범할 전국적인 조직, 한국 최대의 경제공동체 대한협동조합의 창업 공신이 될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가칭 대한협동조합 창립위원회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에 참여하실 분들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경제 공동체의 우리 모두 주체적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부를 나누고 그래서 현실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그러한 세상을 마련해 볼 아이디어를 제시 드려 보았습니다. 논의를 계속 더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저의 컨셉을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